선생님입니다. 자, 즐거운 역사여행, 신나는 역사여행. 오늘도 아주 즐겁게 역사 속으로 퐁당 빠져볼게요. 그런데 오늘도 또 궁금한 일이 생깁니다. 신라가요,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다시 분열이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합쳐지긴 하나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고, 우리 어서 빨리빨리 출발해 봐야겠네요. 깃발이 흔들립니다. 출발! 자, 오늘의 여행은 어디로 가나요? 짠! 후삼국과 고려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이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나요? 자, 후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또 고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했는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죠? 태조왕건의 정책은 가방 속에 꾹꾹 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떠날게요. 네, 하나로 통일되었던 신라가 다시 나누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정말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신라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삼국 통일 전보다 더 쭈꾸매졌죠? 대체 신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누어졌던 후삼국이 다시 하나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도를 볼까요? 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하나가 됐어요. 고려라는 나라로 후삼국이 통일되었죠. 이것은 또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어서 한번 여행을 떠나면서 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던 신라가 분열이 되어서 후삼국이 성립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과연 후삼국은 어떻게 성립되었나요? 성립되었다고요? 어떻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신라 말의 상황을 통해서 후삼국이 성립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 말의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표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신분제도 기억나시나요?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백성들은 세금을 냈던 그 과정 생각나시죠? 그런데요, 이 귀족들 중에 일부는 왕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세우면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끼리 권력 다툼이 강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소유하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나라의 돈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막 거둔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난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거나 혹은 도적이 됩니다. 자, 이 도적이 됐던 농민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 물건을 약탈할 수도 있겠죠. 이런 농민들, 봉기,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호족이에요. 여러분, 호족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해두세요. 호족이란 독자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 세력을 말합니다.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다스렸죠. 이런 호족들 중에서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신라 말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런 혼란스러움을 나타내는 유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유물을 만나러 가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은 합천해인사 길상탑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록한 판이 있습니다. 팔만대적의 경우로 유명한 합천해인사의 길상탑에는 통일신라 후기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 모습이 적힌 벽돌, 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신라 말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요. 신라의 힘은 약해지면서 하나로 통일되었던 신라가 분열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보면은 신라 있고요. 후 고구려도 보이고요. 후 백제,
그야말로 후삼국 시대죠. 발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백제는요, 견훤이 전주, 지금의 전주, 옛날 완산주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여서 건국하게 되는데요. 옛 백제가 있던 자리, 전라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러면 후고구려도 한번 볼게요. 후고구려는 궁예가요, 송악, 지금의 개성이에요.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후에 궁예는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영토를 확장했죠. 한반도 중부는 대부분 후고구려의 영토였네요. 마지막 신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지금 영토가 엄청 축소되어 있죠. 마음이 짠해집니다. 어떡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삼국으로 후삼국 시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아니에요. 이 후고구려에서는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였잖아요. 그런데 이 궁예가요, 굉장히 난폭한 정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게 됐죠.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이 왕건은요, 다시 도읍을 송악으로 옮기고요,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이었다라고 해서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 후삼국의 성립 과정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행지도 완성해 볼까요?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 건국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서로 경쟁하였던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 말 지방에서 성주가 성을 쌓고 군사를 모아 독자적으로 다스렸는데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이었다는 뜻으로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삼국이 다시 통일된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후삼국은 과연 어떻게 통일되었을까요?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삼국 통일 때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고려가 있고 신라, 후백제가 보이죠? 고려는 신라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후백제와는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가 종종 일어났겠죠. 자, 어느 날 그러면 우리 공산 전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는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그래요, 고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죠.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고려는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오는데요. 이미 후백제가 아주 크게 승리하고 백제로 돌아가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후백제로 돌아가던 후백제군과 고려가 어디에서 만나느냐? 바로 공산에서 만나게 되죠. 이 공산은 지금의 대구 지방입니다. 공산에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후백제군이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때는요, 왕건이 아주 목숨만 유지한 채로 고려로 도망가 버리고 왕건의 장수 8명이나 이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고려는 아주 이를 앙다물고 열심히 전투 준비를 해서 무슨 전투요? 고창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고창은 지금의 안동 지방에 있어요. 안동 지방입니다. 이 고창에서 다시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고려가 승리하겠죠. 이 고창 전투를 토대로 고려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후백제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팔공산으로 가서요. 우리 공산 전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공산 전투는 고려에게는 아픈 전투였어요. 이때 왕건은 백제군에게 포위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왕건의 신하 신순겸은요, 왕건을 돕기 위해서 왕건의 옷을 입고 백제군을 속이고 결국 전사하게 되죠. 이곳에서 왕건의 장수 8명을 잃었다고 해서 지금의 팔공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고려가 고창 전투로 후백제에 승리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 신라의 경순왕은요, 신라를 고려에게 넘기게 됩니다. 아니, 나라를 넘기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여러분 신라 말의 상황에서도 알다시피 신라는 영토도 많이 줄어들고 백성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약 1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신라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조금 안타깝지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러면 이 고려는요 신라를 넘겨봤고요. 그 다음 해에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신검은 견훤의 아들이죠. 신검의 후백제의 전투를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려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면 신라가 삼국 통일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죠. 우리 다음 여행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여행지도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신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후백제와는 대립하였습니다. 고려는 신라를 돕기 위해 후백제와 공산 전투를 벌였으나 크게 패했지요.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네, 신라를 넘겨받고 후백제를 멸망시킨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죠. 사실 통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기틀을 세우는 데는 다양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건데요. 태조 왕건, 고려의 왕건도 다양한 정책으로 고려의 기초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져야죠,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후삼국 통일 후에 고려의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왕권이 바로 서야죠, 여러분. 왕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왕건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요. 호족 기억나시나요? 신라 말에 등장했던 지방 세력. 사실 이 호족들의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왕건은 이들과 대립하기보다는 같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호족의 딸 29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왕건은 호족을 아주 든든하게 등에 업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라, 후백제, 그리고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까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신라 말에 농민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힘들었잖아요. 고려의 왕건은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면서 농민들의 생활의 안정에 힘썼고요. 그리고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북진 정책, 북쪽에 성을 쌓고 그리고 군대를 배치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고려 건국 초기의 영토 초록색 부분과 북진 정책 후에 보라색까지 넓어진 부분 보세요. 상당히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모습 보이시죠? 그래요. 자,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세운 태조 왕건은요, 스스로도 훈요 10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훈요 10조란 태조 왕건이 후대의 왕에게 남긴 10가지 가르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훈요 10조의 가르침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왕건의 훈요 10조 내용 보겠습니다. 1조 보면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교를 장려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6조도 한번 잠깐 볼까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열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연등회와 팔관회는요, 불교 행사예요. 그래서 성대히 열 것을 왕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은 왕위 계승하는 것도 내용도 나오고, 4조에는
제도에 관한 내용도 있네요. 백성의 안정과 단합에 힘썼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또한 국가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기 5조 보시면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죠. 이곳에 가서 머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경은 여러분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것이죠. 이곳에 머물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자는 북진 정책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훈요 10조의 내용 잘 보고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불교를 장려하라는 것, 또 백성의 안정과 단합에 힘썼다는 것도 있었고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 또 고구려의 옛 땅 회복하려는 북진 정책의 내용도 담고 있었다는 것, 많은 것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요, 참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고려 후삼국 통일은요,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이었습니다. 후백제, 신라,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인 아주 실질적인 통일이었고요. 지방 세력, 중앙 귀족뿐만이 아니라 지방 세력의 진출도 확대가 되었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민족 문화 발달의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요. 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합쳐서 새로운 민족 문화 발달의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그리고 도교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다양한 사상을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 참 중요하죠. 왕건이 여러 가지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신라가 통일한 것과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는요, 자기 영토의 고구려 유민만 통합을 했는데요. 고려는 어때요?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서 옛 고구려 후손까지도 포용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또한 신라는 중앙 귀족들이 대부분 권력을 독차지했었는데 고려는 어땠어요?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려 통일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려의 중요한 정책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재미있는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정하게 시험 쳐서 꼭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히히. 야, 과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넌 공부 안 해? 나? 난 안 해도 돼. 고려 광종 때 생겨난 과거제는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려가 신라에 비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호! 합격이다! 이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됐어. 응? 너도 관직에 오른 거야? 넌 과거 시험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고위 관리잖아. 몰랐어? 맙소사. 그런데 고려를 대표하는 인재 등용 정책은 과거제뿐 아니라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주는 음서제도도 있었습니다. 자, 과거제와 음서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행 지도 만들어 볼까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한 지도입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후백자와 신라를 통합하고 고구려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이룬 민족 통일이었죠. 태조 왕건은 후대의 왕에게 10가지 가르침을 남겼고 이것을 훈요 10조라고 합니다. 고려는 공정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네, 그러면 궁금증을 해결할 알짜 문제 풀어봐야겠죠. 봅시다. 기초유형 문제 73쪽에 5번입니다. 후삼국의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고려의 왕건이다. 어때요? 그랬죠? 고려의 왕건 맞습니다. 신라는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게 넘겨주었다. 맞아요. 경순왕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겨줬습니다. 3번, 고려는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물리쳤다. 어때요? 고창 전투? 맞죠?
맞아요. 4번. 고려는 신검의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었다. 어때요? 그랬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고려는 신라와는 적대적이었지만 후백제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거 어때요?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신라와는 좋은 관계, 후백제와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4쪽에 2번. 신라말 농민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낼게요. 1번,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농민들은 어려워졌어요. 자, 맞습니다.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었잖아요. 3번,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농민 반란 일어났었죠. 네. 일부 농민들 중에는 도적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도적이 되어서 약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사는 곳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도 어때요? 맞죠. 그래서 아닌 것은 어딨나요? 2번이군요. 짠! 그리고 다음 문제도 볼게요. 75쪽에 8, 9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보여주세요. 오! 이거 무엇인가요? 요거 훈요 10조죠, 여러분. 훈요 10조 기억하시죠? 자,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훈요 10조에 대한 내용 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1번. 불교 장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있네요. 1조에. 그리고 연등의 8권의 불교 행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거. 그렇죠. 후대 왕들에게 남긴 10가지 가르침이었으니까 2번도 맞아요. 3번. 팔관회를 폐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팔관회와 연등의 성대의 열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아니겠네요. 고려의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훈요 10조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준 것 맞습니다. 마지막 5번. 서경을 중시한 것은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서경, 평양, 그렇죠. 이곳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다는 것 5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몇 번이에요? 기억하시나요? 3번이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76쪽에 11번. 후삼국 통일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보이고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을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우리 뭐 걱정 없습니다.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배웠었잖아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먼저 어땠어요? 먼저 무슨 전투가 일어났었죠? 먼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고 가면서 고려랑 만나서 어디서? 공산에서 무슨 전투요? 공산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백제가 이겼죠? 백제가 이겨서 고려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 다음 전투가 뭐였죠? 그 다음 전투가 여기 있네요. 지금의 안동 이 고창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고창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고려가 이겼죠. 이 고려가 이기면서 고려가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후에 누가? 신라가 자기 나라를 넘겨주게 되죠. 신라 항복이 들어와야 되겠고 마지막에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이라고 다 잘 쓰셨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76쪽에 14번. 다음 두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통일신라, 이거는 통일고려. 그렇죠? 신라와 고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볼까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없었다. 신라 북쪽에 이건 뭔가요? 발해잖아요. 발해 있었어요.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였다. 여러분 압록강 여기 있죠? 여기. 두만강 어디 있어요? 두만강 여기 있어요. 여기.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네요. 신라는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서경을 중시했다. 신라인가요? 신라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고려였어요. 아니고요. 4번 볼까요? 발해는 후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멸망하였다. 한번 볼까요? 발해가 여긴 있는데 여기 발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겠죠? 맞습니다.
신라가 고려보다 옛 고구려 땅을 더 많이 차지했다. 아니죠. 고려가 확실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궁금증 날려보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한번 날려볼까요? 자, 만점한 역사 여행 같이 갈 친구 준규, 주희, 사연이, 이준규, 최주희, 박사연 줄 잘 서고 있죠? 아유, 또 이렇게 또 똑똑하고 줄도 잘 서고 아주 예뻐. 공부도 아주 너무 잘할 거예요.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아유, 깃발이 흔들리네요. 다음 공부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개념 탐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77쪽의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언제요? 신라 말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를 나라 뭐요? 나라 재정과 관련을 지으라고 하네요. 자, 다음 글 어떤 글인가요? 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여기 유물 벽돌판 있다고 했었는데 해인사의 길상탑에서 최치원이 신라 말의 상황을 기록한 뭐가요? 벽돌판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죠. 당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어려웠는데 재정과 관련 지으래요. 자, 개념 탐구. 재정이 어때요? 부족해졌었죠. 재정이 부족해져서 농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시 답안 한번 볼까요? 나라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적어주시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77쪽에 20번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예요. 제도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제도인가요? 공정한 시험으로. 맞아요. 우리 이거 들은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누가요? 광종 때 처음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뭐가 있으면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죠. 여러분, 광종 시기의 제도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어요? 개념 탐구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제와 또 음서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과거제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든지 시험을 보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음서제는 어떤 것이었어요? 음서제는 관리의 아들, 관리의 자손들이 그냥 시험 없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무슨 제도다? 그렇죠. 과거제도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시 답안 볼게요. 과거제이고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로 개념을 탄탄하게 잡으셨죠? 자, 그러면 우린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러 갑니다. 자, 신라 말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후삼국 성립된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 중요해요. 지도를 보면서 익힐게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리고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도 넘어갑니다. 이 순서도 중요하죠. 우리 기응, 니은, 디귿, 리을로 문제도 나왔었어요. 순서를 표를 보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려의 정책, 왕권 안정, 민족 통합, 생활 안정, 북진 정책 등 통일의 기반을 다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고려 후삼국의 통일에 의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란 글씨 중심으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선생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고려에 대한 더 재밌는 내용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